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번번한 목독바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이게 지금 상당한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내관이 될 가능성 높습니다. 왜냐? 일단 디레버리징, 가계부채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빚이 늘어가면 좋은데 이게 전혀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그냥 무지막지하게 빚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죠. 이유는 대출금리가 비교적 만만한 수준으로 내려왔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게 정착이 되는가 싶더니 어느새 과거형이 돼버렸네. 그렇게 만만하게 보였던 주담대 금리가 3%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다시 금리가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를 보면 카카오뱅크가 가장 착한 금리를 제공을 했었죠. 근데 얘네들도 그냥 입 싹 닫고 이젠 6월을 기점으로 해서 죄다 4%대 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젠 3% 금리는 빠이빠이. 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3% 금리가 없어진 이유는 당연히 은행이라는 데가 시장 변화에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곳이고 자기 살 깎아먹는 일은 죽어도 안 하죠. 주담대 금리 지표인 은행채에서 5년물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 시중은행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게다가 코픽스 금리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변동금리의 기준점이 되는 금리인데 2달 연속 상승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금리가 오르기 전까진 가계대출이 미친 듯이 말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5대 은행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511조에 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6월달 511조 규모였는데 한 달 사이로 7월에는 512조 규모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냥 1조 이상이 가계대출로 빠져나갔다는 거죠. 주담대를 포함해서 다른 가계대출까지 합하면 거의 1062조 규모. 이거 상상이 안 되는 액수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올해 상반기만 해도 거의 로켓 발사대를 출발한 것처럼 보이는 가계대출 규모가 갑자기 추락을 하게 된다면 거의 핵폭탄급 위력을 발휘할 정도의 파괴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금융 위험 요소가 될 수밖에 없죠. 근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지금 우리나라 초과저축, 그러니까 열심히 저축을 해서 쌓아놓은 유동성 현금이 무려 100조 규모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돈이 풍부하게 쌓여 있으면 당연히 소비를 하거나 아니면 빚을 갖거나 하는 디레버리징, 가계빚을 청산하는 수순으로 유동성 현금 흐름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그냥 땜에 갇힌 물이야. 대기 자산으로 머물러 있다는 거죠. 주로 주식과 예금으로 녹아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부동산 때문이죠. 지금 오른다 하는데 정말 막상 까보면 반등의 확실한 지표를 보여주는 현장이 거의 드물 만큼 영양가 있는 오름세는 눈을 씻고 봐도 없어요. 근데 시장의 심리는 부동산 조정기 끝나고 본격 치고 나오는 상승세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막상 대체적으로 서울 집값만 해도 폭락 양상을 보이는 곳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반포의 대장 아크롤리버파크 고점 46억에서 38억까지 내려와 있죠. 국평, 선호도 높은 평형에서 이런 낙폭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레미안 퍼스티지 5구제곱이 낙폭 크죠. 최저점 30억에서 24억까지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마포의 대장,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 고점 17억이었는데 지금 13억 선상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동구 대장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 84제곱 최고가 17억에서 14억 시세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 집값은 지표와는 달리 이전 추세에 회복하기 참 힘듭니다. 전혀 반등의 요소가 날개를 달아줄 만한 플러스 요소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죠. 그냥 꼬로박지 않으면 다행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하반기 금리 상황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심각하죠. 그리고 경기 침체는 갈수록 악화일로를 걷고 있고요. 부동산 PF라는 금융 불안 요소도 다분합니다. 그런데도 100조 가까이 되는 초과저축액은 미동도 없어요. 이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은데 지금 상승 국면을 지켜보고 있는 분위기에 간을 보고 있다는 건데 실제로 이렇게 100조 가까이 되는 돈도 일단 보통 사람들이 소유한 경우는 드물죠. 시중은행 예금 잔액 예치 비율을 보면 상위 1% 정도가 거의 50% 이상의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7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은행도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까 이게 디레버리징, 빚 갚는 데 돈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대부분 거액을 소유한 사람들의 특징은 투자용으로 타이밍 조절하면서 유동성을 풀어버릴 준비를 하는데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초과저축액은 실제로 가계대출 1000조를 찍어도 오히려 빚이 더 늘어나. 왜? 일반 사람들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야 하니까. 초과저축액은 고액 자산가들이 싸고 돌고 있으니까
갈수록 나라 부채는 거의 빨간불이 들어왔을 정도로 심각해지는 거죠. 가뜩이나 이런 빚을 털어내는 선순환이 일어나지 못하는 건 지금 뭐 경기가 무지하게 좋지 않죠. 자연 대출을 받았는데 원금을 갚을 만한 상황이 안 되는 거야. 주담대 연체율 추이가 급속도로 늘어나게 되고요. 특히 젊은 층 하반기 금리 조정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면 곡소리가 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동시에 은행 가계대출 추이는 연체 비율이 증가하면서 개인이 돈을 못 갚는 범위를 넘어서서 은행이 빌려준 돈을 회수하지 못하는,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까지 넘어설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대손 충당금을 쌓아서 경기 침체와 연체로 비롯된 대출 부실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략 4조에 가까운 돈을 쌓아놨는데 앞으로 뭐 미국 기준금리 더 오르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불안 요소로 어디가 터질지 모르는 불안 요소와 함께 4대 금융사의 대출 규모는 7조 원까지 늘어나는 바람에 지금 대손 충당금 선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이게 한 방에 터지면 그냥 대출 잡고 집을 샀던 사람들 그냥 피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엄청난 금융위기가 올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이 와중에 농협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업계 최저 수준으로 인하를 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주담대 시장은 잠재적인 수익 파이가 1000조 정도 되니까 눈에 불을 켜고 뛰어든 거죠. 기존 카카오뱅크가 3.91에서 6.54 정도였는데 농협이 3.83에서 5.53을 내놨어요. 확실히 카카오보다는 낮은 금리죠. 충분히 갈아타기를 고민할 수 있는 금리입니다. 근데 이거 잘 뜯어보셔야 됩니다. 이 금리 전제 조건이 바로 혼합형이라는 거. 혼합형은 고정금리 5년 적용하고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이 되는 금리죠. 어차피 고정을 다시 갈아타고 이후 변동이 되려는 시점에 빠져나오면 되겠지만 굉장히 찝찝한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농협이 최대 수익률을 올해 찍었는데요. 대부분 시중은행들이 이런 수익률을 기록한 건 한마디로 웃긴 일이죠. 금리 인상기에 이자 수익을 꾸준하게 늘렸기 때문에. 농협 역시 이자 수익이 4조 가까이 됐고요. 비이자 이익 부분에서도 주식시장의 호재로 상당한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다시 1000조 규모의 주담대 시장으로 뛰어들어서 빚을 내주겠다는 건데 결국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던 이자 수익률 확보를 위해서인지는 몰라도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내렸습니다. 아무튼 대출 시에 신중하게 잘 체크를 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혼합형은 5년간 고정금리여서 메리트는 있겠지만 결국 변동으로 전환되는 점도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결국 집값이 다시 한번 출렁일 가능성이 있어서 빚을 낸 만큼의 집값 상승률을 기대하기가 정말 초라한 성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기업은행도 50년 장기 모기지 상품을 내놨는데요. 물론 뭐 연수를 늘리면 갚아야 하는 액수는 줄어들 수 있어요. 그래도 결국에는 이것도 개인 부채이기 때문에 향후 집값 하락세가 찾아오면 대출 리스크는 상당히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하반기는 금리, 금융, 경기 침체라는 삼각파도가 거세게 몰아칠 것으로 보이고요. 단단히 준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하반기 부동산 혼조세는 아마 2022년도를 넘어설 만큼의 엄청난 파괴력으로 다가올 가능성 높습니다. 최대한 준비를 잘 하셔서 이 파도 잘 넘어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은 조심조심 가셔야 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